부산에는 아주 특별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특별 단속 나왔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오늘 원산지 수사 나왔습니다. 수족관 물고기들도 긴장하는 눈치인데요. 각종 수산물, 육류의 원산지 단속은 물론 음식점 위생 점검까지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잔반은 어디 처리해요? 뭔 말이요? 잔반. 나무 넣지. 완타로 많이 남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입니다, 사장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렇죠. 오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바뀌어졌어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셨다 하셔도 잘못은 잘못이지. 왜냐하면 본인이 그날 납품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수산시장의 원산지 단속은 기본인데요. 불철주야 국민의 먹거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참돔 국내산 안 가지고 계시다 그지? 가봐야 부산 특별사법경찰관을 소개합니다. 부산경찰청에 이른 아침부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수사과. 매일 아침 일상복을 벗고 특별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사람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저희들은 부산 시내 식품, 특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원산지와 또 식당, 청결사항, 위해식품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수사관들입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음식점의 원산지와 청결도를 조사한다는데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캠코더입니다. 캠코더는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지금 캠코더를 챙기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봄철이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횟집에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식당 방문하고 그런 것들은 보통 제보를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일부분 제보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획 수사를 수립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래시장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 위주로 표본 조사해가지고 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흔히 맛집이라고 부르는 곳이 단속 대상 1순위입니다. 바로 이 횟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오늘 원산지 수사 나왔습니다. 예. 우리 수도관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산지 표시하고. 횟집 수사는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다름 아닌 수족관. 베테랑 수사관들은 수족관 해산물들의 원산지를 육안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는데요. 실력 한번 볼까요? 최근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참돔. 수사관들 눈에 가장 먼저 포착됩니다. 참돔이 있는데 참돔 원산지가 어디예요? 참돔이 보통 원산지는 일산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일산 한번 보자. 요 일본산 잘 적어놨네. 농어 잘 적어놨네. 이거. 다행히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습니다. 참돔 국내산과 일본산 구분법 아시나요? 일본산 참돔은 색깔이 선홍색으로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식 참돔은 좀 어둡습니다, 색깔이. 참돔은 이렇게 생김새만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농어는 눈으로 구별이 어렵답니다. 나는 농어. 원산지 표시는 매일매일 이제 하루가 납품될 때 그때 확인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건가요? 그럴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계절 다 요새는 다 나오거든요. 예, 고기가. 예, 다 나오기 때문에 계절에 특별한 거는 사실 요새 잘 없어요. 자연산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 양심껏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
사람 소리 가면서 항상 문 닫아야 돼요. 원산지 관리 잘 철저하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예, 요즘은 어느 정도 또 이 홍보가 되고 또 위생 교육을 받거든요. 저 식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저 횟집이라든가 일반 식당 사장님들이 원산지 표시하는 거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산시장을 찾은 수사팀. 싱싱한 해산물들이 눈을 호강시키는데요. 여기가 아마 부산 아닙니까? 한 해 평균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산물이 3만 톤이나 된다는데요.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화한 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쇼 말하는 거요. 저도 말았습니다. 원산지 잘 하고 계시지 사장님? 모르고 꼭 사가랬다 이거. 뭐 도움을 잘 하셨지? 국산 돌돔? 국산 돌돔이고 이거는 네. 이건 일본산 돌돔. 일본산 돌돔은 사이즈가 크거든요. 일본이 훨씬 크구나. 네네. 그리고 지금 일본산 장갑 같은 경우 일본산은 국산에 비해서 한 두세 배 큽니다. 아 맞네. 예예예.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게 전부 다 크구나. 예예. 그 아무래도 양식 기술이라든가 수온. 일본은 수온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도 있고 북해도처럼 차가운 저 바다도 있고 그래서 양식 기술이 굉장히 그거 잘- 발달돼가 있습니다. 여기 뭐 크기는 잘 돼 있어요. 지금. 네, 포기는 저기 가리비 큰 건 일본산 딱 적어놨고 홍가리비는 국내산. 이렇게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으니 믿고 먹어도 되겠죠? 우리는 양식이다, 국산이다, 일본산이다 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고 너무 속이 팔면 안 되겠고 단가도 다 차이 나고. 요즘에는 다 의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혹시- 뭐 그렇게 근데 판매해도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 손님들도 대부분 인터넷 정보를 다 아시고 오시기 때문에 요즘에 손님들도 더 많이 아시고 우리 파는 저희들보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 100% 없어요. 예. 100% 없어요. 100% 없어요. 손님- 그렇게 판매도 안 하시고. 예, 그렇게 판매도 안 하지. 100% 없습니다. 이번엔 배달까지 하는 횟집에 찾아가 봤는데요. 가게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족관에서 일본산 참돔을 발견합니다. 수사관들의 눈썰미 대단하죠? 원산지 투표 단속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산 참돔 있는지 확인했고요. 저희 일본산이지? 예? 참돔 그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가요? 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그래요. 그럼 원산지 거래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납품. 일본산 참돔이라는 수사관의 생각과는 달리 국내산 참돔이라고 주장하는 식당 주인. 거래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산이 아닌 일본산 참돔이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전에 일산 들어왔네요. 한 번 들어왔어요. 보니까요. 하고 그 다음에는 도움이 들어온 게 없어요, 사장님. 예. 이거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입니다, 사장님. 네. 일산을 가오라 말을 안 해요. 네네. 그래 도다리 나 우리 주문을 어떻게 시키느냐면요. 이렇게 도다리 돈 10kg 이렇게 시켜 일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그 하루 예측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지금 표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갖다 주는 사람 책임이다가 아니고 사장님께서 일산 지금 문자를 이렇게 이때 보내줘야 1시 45분에 보냈어요. 계속 일산을 받으셨어요. 10일도 그렇고. 50여. 계속 일산을 받으셨어요. 수사관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식당 주인 끝내 억울함을 표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 그 교육받은 시간을 하실 그때 원산지 표시는 해야 되는 게 횟집을 남기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야 돼. 우리도 뭐 뽑힐 때 한참 바쁠 때 뭐가 들어오면 다 당연히 국산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단속 현장에서 바로 위반 내용을 알리는 위반서를 작성합니다.
일산도면을 내가 달라고 말 안 했어요. 일산도면 달랬으면 이렇게 안 뜨고 더 좋은 걸 가왔을 걸 내가. 예. 네네. 그리고 중간에 또 저거 수사도 바뀌었거든요. 네, 수사 바뀌었어요.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예. 이거가 지금 바뀌면서 그래서 미처 못 챙겼다고 했지. 예. 1월 달부터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국산이 최종 들어온 게 언젠데요? 올해. 아니 뭐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죠. 네. 이거 바뀌는 그게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이게 수산이 이게 수산이고. 일단 그러면 사장님은 이 수산에서 들어오는 영수증을 제대로 뭐 확인 안 했고 당연히 국산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지. 예, 앞전에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줄 알았지. 뭐 적혀 있었지만 그게 뭐 미리 아니, 인식을 못하고 사장님께서는 있었지만 또 그거를 요즘 예민하잖아요. 한데 그런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갖고 그날 우리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제가 할게요. 예. 수사관들의 요구로 결국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수정하는데요. 일산 찍어라, 일산. 그 납품되면 바로바로 이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는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가게도 하고 해도 치고 예 정리도 하셔야 되고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니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미리미리 못 챙겨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건 어기는 거니까 오시는 손님들은 그 원산지를 믿고 드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할 수밖에 없지. 작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특별사법경찰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획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횟집 등 19곳을 적발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린 채 장사를 하는 일부 소상공인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비까지 내리는데 어디로 또 단속 가시나요? 이번엔 수산물이 아닌 축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사장님 자신감 있으시네. 예. 저희들은 수입품은 LA갈비 말고는 없고요. 아 그래. 예, 국내산만 나오고. 매장 안에 판매 중인 고기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요. 과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가격 변동이 잦은 고기류는 빈번하게 원산지 거짓 표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소고기 이력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이 이력 번호만 있으면 오케이.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 번호를 검색하면 손쉽게 원산지가 확인 가능하다는데요. 요거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산 판정. 이번엔 냉장고에 비치된 고기들을 꺼내보는 수사관들. 고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요거도 국내산이에요? 네, 국내산인데 혹시 외국산으로 국내산으로 예, 거짓 표시 실제 했는지 예, 예. 우리가 지금 요거 실어 분석하면 된다면서요. 돼지고기 예. 상체 키트로 한번 해보세요. 검사를 통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언뜻 보기엔 코로나 검사 키트와 유사해 보입니다. 수사관님, 대체 이게 뭐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입니다. 그럼 요거를 쓰면 이제 국내산인지 판별이 되는 거예요? 예예. 저희가 현장에 단속 나왔을 때 5분 안에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정 키트입니다. 우리 국내산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 열병 항체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산은 없어요. 그 차에 따라서 돼지 열병 항체가 있으면 2줄 나타나고 없으면 1줄. 외국산은 대부분 접종을 하지 않거든요. 예. 한 건당 수십만 원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기술이 개발돼서 돼지고기 모든 부위를 현장에서 5분 만에 판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검사가 우리 코로나19 검사하고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은데? 예.
이 검사를 하면은 네. 젤가지가 요래 표시가 빨간 표시, 검정 표시가 나오면 국내산이고 빨간 표시만 나오면은 외국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국내산인 거예요? 예예. 네. 일단은 저희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대표 삼겹살 검사를 해봤고요. 했을 때 이제 국내산 나왔습니다. 예. 사장님 믿고 저희 계속 잘하시려. 예. 알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여기 동네 장사라는 곳인데 한 번은 속일 수는 있는데 계속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장사는 이 신뢰를 잃으면은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정직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단속팀들의 마음도 푸른 바다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수사복을 벗습니다. 오늘 업무가 끝난 건가요? 벌써 끝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다음에 갈 업소는 저희 반찬 재사용이 의심되는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이 검무복을 입고 가게 되면 그 증거 자료나 이런 걸 다 없애기 때문에 저희들 병상복을 해가지고 밀착 기재를 할 그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처럼 위장하고 식당에 잠입하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데요. 그럼 촬영이 불가능한 건가요? 신분이 드러나면 증거 자료나 이런 걸 전부 다 없애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 안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분을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죠. 카메라를 숨겨서 들어가기로 결정. 들키지 말아야 할 텐데 긴장됩니다. 오늘 단속할 식당은 유명한 된장찌개 맛집. 손님으로 위장해 된장찌개를 주문한 후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는데요. 맛이 매일 맞는데. 된장. 저 맛있는데요? 맛집 인정. 야무지게 싹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시작하지도 않고 결제한 후 그대로 가게를 나옵니다. 저기요, 카메라까지 숨겨 들어갔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김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치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찢어놨거든요. 그게 혹시 잔반에 있는지, 그러면 손님한테 나가는 그 반찬 등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네, 그렇죠. 한 5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잔반하고 반찬통을 확인할 거예요. 역시 우리 수사관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 시작해볼까요? 잔반은 어디 처리해요? 뭔 발이요? 잔반. 남은 음식. 남은 거 어떻게 써요? 여기 쓰레기통. 어디? 쓰레기통. 예, 저기. 먼저 주방 반찬통에서 김치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식당 주인 말대로 잔반 쓰레기통을 뒤지는 수사관. 제발 쓰레기통에서 나와야 할 텐데요. 일선이 안 맞았지. 그런데 그때 수사를 위해 찢어놓은 김치 발견. 양심 가게로 인정합니다. 한정식 중에는 맛집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는 업소고 대부분 1인이나 4인보다는 1인이나 2인 정도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반찬이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업소를 일단 모니터링 대상에서 넣었던 거죠. 근데 잘 됐네요. 근데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한 100여 군데 가면 거의 단속되는 거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 정도 단속이 되거든요.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이렇게 이제 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 검은 거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뭡니까? 내가 육수 덩어리가 이거 말란 거가 아니야? 이거 장사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영업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기획 수사를 벌여 17곳을 적발했는데요.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는 구조였고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상태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어우, 너무하네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부산 특별사법경찰관들. 단속은 적발을 위함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양심을 깨우고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겠죠? 한 개 업소는 영세 하나 적발이 되었지만 나머지 업소들은 다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족스럽고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원산지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화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저희가 조금 지금 원산지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단속이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차에 타는 조사관들. 그런데 이번엔 식품조사팀이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수사팀이고 환경 관련해서 관련 분야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 보존법이라든지 대기환경 보존법, 그래서 공장의 폐수,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도 불법 매매라든지 안 그러면 그 가동 중에 비산먼지가 날리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수도 부산은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도시 개발과 환경 보존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균형을 위해 환경수사팀이 달려갑니다. 지금 가는 업체는 어디예요? 지금은 도봉조합이라고 동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에 폐수가 발생하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조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예, 그게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도금 폐수가 유독하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어서 조합을 결성해서 큰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공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로 인한 악취와 유독 성분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적일 수 있는데요. 수사관들이 수시로 폐수 처리장을 찾아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하는 곳은 도금 폐수 시설입니다. 도금 폐수는 다른 폐수와 비교해 배수량은 적지만 유해 물질은 더 많은데요. 도금 폐수를 배출할 때는 반드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꺼먼 폐수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시꺼먼 폐수가 정말 정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요것들은 이제 사전에 제거돼 가지고 들어가서 펌프도 보호하고 이물질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와, 기계 장치를 통과하면서 약품 처리가 된 폐수입니다. 놀랍게도 막걸리처럼 색깔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정화 작업까지 거치면 폐수에서 깨끗한 물로 변신. 4차례 5차례 반응을 거쳐서 다시 혹시라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서 또 처리하는 과정을 또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정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총 4번 이상의 단계를 거쳐 폐수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고 해도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해 성분이 남았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정화된 물에 무언가를 넣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수질 기준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위를 보면 보라색인데 좀 진보라로 쳐서 30에서 60 사이 정도 범위 내에 드는 걸로 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입니다. 총 6단계 색 중에 60 이하, 보라색이면 합격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정화됐네요. 만족스러운 결과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단속을 마칩니다. 이런 환경업체들을 일일이
개개별로 단속을 해야지 그런 오염 물질이 밖으로 유출이 안 돼서 그 환경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주변을 뭐 돌아다니시다가 안 그러면 뭐 그런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사해서 그런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숨가쁘게 달리는 부산 특별사법경찰관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업소들이 그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해서 힘든 와중에 또 횟집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관계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니 업주께서도 많이 하도 내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니까 저희는 계속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주무님은 잠깐 어디 가셨습니다. 오늘 고기가 중국 살. 국회 방송 많이 봅니다. KTV. 아 진짜요? 근데 요즘에 내 건강을 위해서 잘 안 보고 있어요. 아 건강을 위해서요? 네. 갑자기? 미세먼지가 없으면 대마도 보이는데